사랑해. 정말 사랑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20년의 공백이 한 번의 깊은 키스로, 한 번의 포옹으로, 한 번의 애무로 차근차근 메워져 갔다. 끝사랑 연가 시작하겠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워질 무렵 형주는 또다시 빈집에 홀로 앉아 있었다. 성공한 건축가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공허함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어느덧 이혼한 지 10년. 독립한 두 아들과의 연락도 뜸해졌고 넓은 거실에는 그의 숨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설계 도면과 커피만이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40대 중반을 넘긴 지금 형준의 일상은 일정한 루틴의 반복이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조깅을 하고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는 것. 성공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그는 천천히 질식해가고 있었다. 권태로운 일상을 견디지 못해 우연히 가입한 오토바이 동호회. 젊은 시절 즐겨 타던 바이크에 대한 그리움이 그를 이끌었다. 첫 모임 장소인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형준의 시선이 한 여자에게 고정되었다. 검은 가죽 자켓을 입고 헬멧을 벗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도 익숙했다.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 어깨선의 우아한 곡선. 지수? 그 이름이 입술을 떠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20년 전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시간이 남긴 흔적들조차 그녀에겐 성숙한 매력으로 승화되어 있었다. 지수 역시 형준을 알아보는 순간 잠시 멈칫했다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우연이라고 말하는 첫마디는 담담했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오래된 감정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동호회원들과 함께한 라이딩에서 형준은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의 눈은 앞서 달리는 지수의 뒷모습만을 쫓고 있었다. 그녀의 라이딩 실력은 예전보다 훨씬 능숙해져 있었다. 휴게소에서 잠시 쉬며 서로를 훑어보는 시선에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형준의 관자놀이에는 흰 머리가 섞여 있었고 지수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더욱 깊은 매력으로 다가왔다. 저녁 캠프파이어가 타오르는 가운데 형준과 지수는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맥주캔을 손에 든 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다. 간단한 대화 속에는 말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다. 지수가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는 사실, 형준 역시 같은 길을 걸었다는 공통점. 두 사람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지수의 목소리가 바람에 흔들렸다. 형준은 그녀의 손을 보았다. 반지가 없는 가늘고 긴 손가락들, 여전히 그를 설레게 하는 손길이었다. 캠프파이어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는 가운데 20년 전 헤어지던 그날의 아픔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날 밤 형준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22살이 되어 지수와 캠퍼스를 걷고 있었다. 깨어났을 때 베개가 촉촉히 젖어 있었다. 동호회 모임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형준의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다. 사무실에서 설계도를 들여다보고 있어도 자꾸만 지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의 미소, 바람에 흩날리던 머리카락, 그리고 예전과 다름없이 맑았던 눈동자. 결국 형준은 용기를 내어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답장은 금세 왔다. 홍대의 그 카페를 기억하느냐는 내용이었다. 대학 시절 둘만의 아지트였던 그 작은 카페. 물론 기억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까 싶었는데 지수가 먼저 그곳을 언급한 것이 신기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형주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지수를 발견했다. 그녀는 예전처럼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이 들었다. 카페는 인테리어만 조금 바뀌었을 뿐 여전히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예전처럼 지수는 설탕 2스푼을 넣었다. 결혼 생활에 대한 형준의 질문에 지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곧 담담한 미소로 바뀌었다. 힘들었어. 사랑 없는 결혼이었거든. 짧은 대답 뒤에 긴 침묵이 흘렀다. 형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수의 눈빛에서 그 시절의 아픔을 읽을 수 있었다. 형준 역시 행복의 기준을 모르겠다며 책임감으로만 살아온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두 사람의 고백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형준의 저녁 제안에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와인바에서 저녁을 함께하며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와인이 들어가자 대화는 더욱 솔직해졌다.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형준의 말에 지수는 후회하지 않는다며 그때의 그들은 너무 어렸다고 답했다. 지수의 손이 테이블 위에 형준의 손을 살짝 덮었다.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에 두 사람 모두 놀랐지만 손을 떼지는 않았다. 지금은 다르다는 지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형준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20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메워지는 듯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형준의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지수가 형준의 목에 팔을 두르며 입술을 맞췄다. 20년간 봉인되었던 갈망이 한순간에 폭발했다. 형준의 손이 지수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의 숨결이 그의 목덜미를 스쳤다. 보고 싶었어. 지수의 속삭임에 형준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더욱 깊은 키스를 나눴다. 지수의 입술은 여전히 부드럽고 달콤했다. 서로의 혀가 만나는 순간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전율이 일었다. 거실의 소파로 침실로 이어지는 발걸음마다 옷가지들이 하나씩 벗겨졌다. 형준의 셔츠 단추를 풀어 헤치는 지수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블라우스가 바닥에 떨어지자 형준은 숨을 멈췄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지수의 하얀 어깨와 목선을 은은하게 비쳤다. 아직도 아름다워. 형준의 감탄에 지수는 수줍게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자신을 애무하듯 바라보는 것을 느끼며 오히려 더욱 과감해졌다. 그녀는 형준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그의 심장 박동을 느꼈다. 그 박동이 자신과 같은 리듬으로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침대에 누워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되찾은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형준의 손이 지수의 볼을 쓰다듬자 그녀는 그의 손바닥에 입맞춤했다. 서로의 피부에 닿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형준의 입술이 지수의 목, 어깨, 쇄골을 따라 내려가며 그녀의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다. 지수는 형준의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비집고 들어가며 작은 신음을 흘렸다. 그 소리가 형준을 더욱 열정적으로 만들었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20년의 공백이 한 번의 깊은 키스로, 한 번의 포옹으로, 한 번의 애무로 차근차근 메워져 갔다. 그들은 마치 처음 사랑하는 연인처럼 서툴면서도 오랜 연인처럼 익숙하게 서로를 탐닉했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형준의 품에서 깨어났다. 햇살이 비치는 침실에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그냥 충동적 아니었어. 형준이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도 안다고 답했다. 그 순간부터 형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두 사람은 사람들 눈을 피해 조용히 만나기 시작했다. 마치 20살 연인들처럼 설렘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지수의 가슴 깊은 곳에는 아직 형준에게 말하지 못한 무거운 비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수와의 관계가 깊어질 무렵 형준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찾아왔다. 둘째 아들 민수가 갑자기 집에 찾아와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빠, 여자친구 소개해드릴게요. 형준은 아들의 행복한 모습에 미소를 지었다. 민수는 항상 신중한 성격이었는데 이렇게 들뜬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며칠 후 민수가 데려온 여자는 유나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26살 여성이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유나를 보며 형준은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녀의 미소, 말하는 방식, 심지어 고개를 갸웃거리는 작은 습관까지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이 가슴 한켠을 스쳐갔다. 유나는 밝고 예의 바른 성격이었다. 형준과의 대화에서도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일주일 후 민수가 다시 찾아와 폭탄 선언을 했다. 아빠, 결혼하려고 해요. 유나와 상의해서 내년 봄에 하려고 한다며 상견례도 하고 싶다고 했다. 형준은 아들의 결정을 축복해 주었다. 젊은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고 민수도 이제 30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한편 지수와의 만남은 계속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하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은 날로 깊어졌지만 동시에 이 관계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것인지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형준이 지수에게 아들이 결혼한다고 말했다. 지수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축하할 일이네. 상견례는 언제? 다음 주 토요일이라는 형준의 답에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형준은 그것을 단순한 아쉬움 정도로 생각했다. 상견례 당일 형준은 정성스럽게 준비를 마치고 예약해둔 한정식 집으로 향했다. 민수와 유나가 먼저 도착해 있었고 잠시 후 유나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들어온 여자는 다름 아닌 지수였다. 순간 시간이 정지한 듯했다. 유나가 엄마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고 민수도 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보며 의아해했다. 형준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아버지 박형준입니다. 이지수입니다. 딱딱한 인사가 오갔다. 두 젊은이는 부모들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처음 만나는 사이라 그러려니 했다. 식사 내내 형준과 지수는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대화했다. 유나와 민수의 연애사, 결혼 계획,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겉으로는 화목한 상견례였지만 두 사람의 가슴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예의상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도 두 사람의 시선은 자꾸 마주쳤다. 그럴 때마다 20년 전의 추억과 지난 몇 주간의 밀월이 동시에 떠올라 혼란스러웠다. 상견례를 마치고 헤어질 때 유나가 엄마에게 속삭였다. 엄마, 민수 아버지 아는 분이에요? 뭔가 어색했어요. 지수는 딸의 날카로운 직감에 당황했다. 유나는 어릴 때부터 유독 눈치가 빨랐다. 그냥 어색해서 그런 것이라며 처음 보는 사이라고 둘러댔지만 유나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밤 형준과 지수는
각자의 집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잔혹한 운명의 장난. 그들의 아이들이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 놓았다.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유나의 의심은 계속 커져만 갔다. 엄마와 민수 아버지 사이에 흘렀던 묘한 긴장감을 잊을 수 없었다. 결국 유나는 엄마를 찾아가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민수 아버지를 정말 처음 본 사람이 맞냐는 유나의 질문에 지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딸의 날카로운 시선이 등 뒤로 느껴졌다. 상견례 때 분위기가 이상했다며 뭔가 아는 사이 같았다고 추궁하는 유나에게 지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옆에 앉자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 아버지 엄마 첫사랑이었어. 유나는 말을 잃었다.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서 자주 들었던 잊을 수 없는 첫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민수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지수는 최근에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과 지난 몇 주간 만나왔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았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아버지와 엄마가 연인 관계라니. 자신과 민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유나의 질문에 지수는 답할 수 없었다.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날 저녁 유나는 민수를 만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카페에서 유나의 설명을 들은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유나의 말에 민수는 머리를 감쌌다. 아버지가 자신의 여자친구 어머니와 연인 관계라니. 배신감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몰려왔다. 아버지에게 확인해 보겠다던 민수는 그날 밤 형준과 마주 앉았다. 형준은 아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아빠, 유나 엄마 아세요? 형준은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사이냐는 추궁에 과거에 사귀었던 사이라고 고백했다. 과거냐는 민수의 물음에 형준이 대답하지 못하자 민수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지금도 만나고 있다는 것을. 형준이 침묵으로 답했다.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말이 돼요? 유나 어머니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민수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형준은 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차분하게 얘기해보자던 형준의 말에도 민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집을 나가버렸다. 그날 밤 네 사람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복잡한 상황의 해답을 찾으려 애썼지만 명쾌한 답은 찾을 수 없었다. 며칠 후 형준과 지수는 다시 만났다. 둘 다 지난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듯 야윈 모습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수의 절망적인 물음에 형준 역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이 아이들의 사랑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떠나자. 형준이 갑자기 말했다. 아무도 그들을 모르는 곳으로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고 했다. 지수는 형준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인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지수는 형준에게 반드시 말해야 할 한 가지 비밀이 남아 있었다. 강원도 깊은 산속 펜션에 도착한 형준과 지수는 며칠간 세상과 단절된 채 서로만을 위로했다. 휴대폰은 꺼둔 채 오직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첫날 밤 벽난로 앞에서 와인을 마시며 앉아있던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벽난로 불빛이 지수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는 순간 형준은 참을 수 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지수의 입술이 형준의 목덜미에 닿자 따뜻한 숨결이 그의 피부를 간지렸다.
너무 그리웠어. 지수의 속삭임에 형주는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깊은 키스를 나눴다. 벽난로의 열기와 함께 두 사람의 체온이 서서히 올라갔다. 소파에서 시작된 애무는 자연스럽게 침실로 이어졌다. 달빛이 스며든 침실에서 그들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서로를 탐닉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형준의 품에서 깨어나 그의 가슴에 귀를 기댔다.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그녀를 평온하게 만들었다. 형준의 손이 지수의 하얀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그녀는 고양이처럼 그의 품에서 몸을 비볐다. 이런 아침이 계속되면 좋겠어. 형준이 지수의 머리에 입맞춤을 하며 중얼거렸다. 두 사람은 늦은 아침을 함께 차려 먹으며 창밖의 설경을 바라봤다. 하얀 눈으로 덮인 산과 나무들이 마치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오후에는 근처 온천에 몸을 담그며 서로의 몸을 씻어주었다. 따뜻한 온천수에 몸을 맡긴 채 지수는 형준의 등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의 손이 지수의 어깨와 팔을 천천히 마사지해주자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모든 긴장을 풀어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지수의 눈가에 맺힌 물방울이 눈물인지 온천수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형준은 대답 대신 그녀를 더욱 꽉 안아주었다. 그들은 온천에서 나와 다시 펜션으로 돌아가 저녁 준비를 함께 했다. 간단한 요리를 하면서도 자꾸 서로를 만지고 웃고 키스하며 마치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밤이 되면 다시 벽난로 앞에서 서로를 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지수의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들었다. 마지막 밤 테라스에서 별을 바라보며 앉아있던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형준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다. 형준이 그녀를 바라봤을 때 지수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이 헤어진 후에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았다는 지수의 고백에 형준의 온몸이 굳어졌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 아이가 유나일 수도 있어. 지수의 말에 형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유나가 자신의 딸일 가능성. 그렇다면 민수와 유나는 이복 남매가 되는 것이었다. 확실하냐는 형준의 질문에 지수는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때 다른 남자와도 만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20년 전 형준과 헤어진 충격에 방황하던 그녀는 다른 남자와도 관계를 가졌고 그 와중에 임신을 알게 되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냐는 형준의 원망 섞인 질문에 지수는 무서웠다고 답했다. 형준이 책임감으로만 자신과 결혼할까봐 그리고 정말 그의 아이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밤하늘의 별들만이 이들의 고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형준이 간신히 DNA 검사를 해야겠다고 말했고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형준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민수였다. 며칠간 생각한 끝에 아버지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다고 했다. 민수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성숙해져 있었다. 분노보다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더 컸다. 사과보다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민수에게 형준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수와의 과거, 최근의 만남, 그리고 유나가 자신의 딸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가능성까지. 민수는 말을 잃었다. 사랑하는 여자가 이복 여동생일 수도 있다니. 이보다 비극적인 상황이 또 있을까? 그럼 유나와 자신은 어떻게 되느냐는 민수의 질문에 형준은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라며 검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지수도
유나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있었다. 유나는 자신이 민수 아버지의 친딸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자신과 민수가 남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냐는 유나의 질문에 지수는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형준과 유나는 부녀 관계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 동안 네 사람 모두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민수와 유나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진짜였음을 확인했고 형준과 지수는 자신들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어. 널 다시 만나게 된 게 내 인생의 기적이야. 형준이 지수에게 말했다. 유나와 민수는 결혼을 잠시 미루기로 했다. 부모들의 관계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형준과 지수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형준과 지수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이번에는 도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였다. 뒤따라 민수와 유나도 각자의 바이크에 올라탔다. 네 대의 오토바이가 석양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복잡하고 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사랑의 여행을 시작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시련 뒤에 찾아온 희망. 사랑이라는 이름의 끝과 시작 사이를 달리는 네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